필히 화재 수신반의 화재 신호와 연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뭐 시운전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아령이야 뭐 알아서 프로그램 다 짜주고요. 그 아령 납품해주는 회사에서 다 알아서 설계를 해가지고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아령이라 하더라도 접점 방식으로 해야 될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대부분의 아령들은 RS485라는 그 직렬 통신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방송 연동할 때 전송 속도는 느리지만 통신 거리가 훨씬 길고요. 그 정도 뭐 속도면은 화재 수신기하고 비상방송반하고 연동 신호를 주고받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RS485가 비상방송반이 지원이 돼야 돼. 만약에 아령 수신반에서는 RS485 통신 방식을 지원을 하는데 비상방송반에서 RS485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점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근데 또 접점 방식으로 하고 싶어도 RS485에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야 돼. 해결책을 찾으셔야 돼. 만약에 한쪽이 지원을 안 한다든가 그런 서로 맞출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뭐 결선자가 책임질 일은 아니고 확인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문제가 있는 거는 해결을 해야지. 그냥 놔버려뒀다가 끝판에 가서 뭐 이게 뭐 해서 안 되느니 저게 해서 안 되느니 그러면 이제 차질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사항 알아야 될 내용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많이 배워가세요. 뭐 내가 가방끈도 짧고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요런 점은 현장에서 알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을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신기와 비상방송 간의 통신 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통신 규약의 지원 방식에 따라서 시스템에서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방식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이 적용됩니다. 하나는 접점 방식, 시형에서 쓰던 방식이죠.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경우 있고 아니면 RS485 통신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각각 뭐 접점 방식이 됐든 RS485 방식이 됐든 상황에 따라서 뭐 약간씩 이렇게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오늘 내가 알려드리는 것만 알고 계셔도 나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상황에 맞게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돼. 내가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 이거 다 알려드리려면 한 일주일 해야 돼. 그러니까 꼭 알아야 돼야 되는 내용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지 더 값지고 또 안 잊어버리는 거야. 이거 다 하나부터 열까지 밥 떠먹여 주듯이 다 하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렇더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안 거는 다 기록하고 자료로 남기고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가끔가다 봐야 돼. 까먹어 관심을 안 두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건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경보 방식이 또 중요한 거예요. 경보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라는 거는 일제 경보하고 우선 경보라는 게 있는데 일제 경보는 이제 소규모 건물에 적용되는 경보 방식이고 어느 층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전층에 발보가 되는 일제 경보 방식 이걸 의미하는 거죠. 우선 경보 방식은 대규모 건물에 적용되는 경보 방식이에요. 그래서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다음 항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이 2012년도 2월 15일 날 개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직상층이라는 한 개층 위층을 얘기하는 거죠. 경보를 발할 것. 두 번째는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과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과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이 경보를 발할 것. 이렇게 나와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우선 경보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요거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그걸 이제 방금 전에 설명한 걸 우선 경보 방식 중에서 직상 1계층 경보 방식이라고 그래요. 하고 이제 그다음에 고층 아파트 30층 이상이고 층수가 그다음에 높이가 123m 이상인 고층 건축물에서 이게 적용되는 직상 4계층 우선 경보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직상 경보는. 근데 기타 직상 방식이라는 게 있어. 다수동이 지하층 부분을 통해서 연결된 소방 대상물의 우선 경보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대충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그걸 보고 기타 직상이라고 내가 표현을 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이 경보 방식을 알아야 요거는 지금 어떤 방식이 적용되고 수신기에서는 방송반으로 어떻게 연동을 해줘야 되느냐.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처음에 얘기한 직상 1계층 방식은 뭐 별거 아니요. 뭐 거창하게 2층 이상의 층에 발화한 때는 뭐 어쩌고 이런 거 다 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죠. 쉽게. 여기서 지하층에서 발화층 플러스 직상층 플러스 기타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하 1층일 때는 당연히 직상층이면 1층이 되겠지. 여기서 이제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직상층 1층. 그다음에 기타 지하층이라고 그랬잖아. 발화층은 물론이고 기타 지하층은 뭐예요? 밑에가 됐든 어찌됐든 직상층 위에가 됐든 그러니까 지하층 지하 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 어느 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든 간에 지하 전층은 확실하고 그다음에 지하 1층일 때만 직상층이 1층이 되니까 1층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2층 이하에서는 지하 전층이에요. 어느 층에서 화재가 나든 지하 1층일 경우에만 직상층이 1층이기 때문에 1층이 하나가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지상층 1층일 때는 여기가 지하층은 피난구가 1층이잖아. 경로가. 그러니까 지하층 전층이 다 울어야 돼 일단. 화재층보다 플러스 지하 전층 플러스 직상층 2층.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2층 이상부터는 발화층 플러스 직상층. 발화층 플러스 직상층.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 거창하게 소방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직상 1계층 방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직상 4계층은 어떻게 되느냐. 지하층은 다 똑같아요. 직상 1계층 방식하고 지하 1층까지는 다 똑같아. 지하층은 몇 개층이 안 되잖아. 뭐 많이 내려가 봐야 지하 5층 그 밑으로도 더 있을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많아봐야 지하 5층까지밖에 몇 개층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 지하 1층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어느 층에서 2층, 3층, 4층은 5층은 어느 층에서 화재가 나도 지하 전층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하 전층. 지하 1층일 때만 직상 1계층 1층까지 바로 이 직상층이잖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지하 전층하고 그다음에 1층일 때는 당연히 지하 전층이고 1층 이상부터는 직상 4계층이 경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4계층이 1층 이상부터지 그러니까. 지하 1층까지는 1계층만 1층까지만 이렇게 지하 전층하고 이렇게 하고 1층부터는 지하 전층하고 직상 4계층 1층 이상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직상 경보를 얘기하는 거고 소규모 건물에서는 일제 경보라고 그랬잖아. 어느 층에서 화재가 나도 전층이 건물 전체가 전체 층이 경보가 나가는 거 일제 경보라고 그랬죠. 근데 왜 이거를 직상 경보를 해주느냐?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지. 대규모 건축물로 수용 인원이 많잖아. 그렇게 층수가 많을수록. 그런 경우에는 경보를 전층 일제 경보를 하게 되면은 일제 경보는 건물 전체에 내보내는 거죠. 한꺼번에 동시에. 그럼 피난놈이 계단에 동시에 피난자가 몰려서 막 그 피난로는 한정이 돼 있는데 이 상주 인구가 많아요. 동시에 이거 몰려봐.
좀 복잡하겠죠. 피난하는데 곤란하게 되겠죠. 그러다 뭐 밟히는 뭐 압사도 있고 막 굴러 떨어져가지고 계단에서 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불나면 엘리베이터 안 타는 건 기본이에요. 피난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뭐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멈출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아까처럼 뭐 이렇게 굴러 떨어져가지고 다친다든가 아니면 심하면 압사당해가지고 사람들 우물려가 한꺼번에 쓰러져 버리면은 죽어. 한들은 그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판단력도 흐려져요. 옛날에 한참 오래된 얘기인데 무슨 그 서울 무슨 그 크리스마스 때 빌딩에서 그 높은 고층 빌딩에서 불나가지고 막 사람들 왜 떼내리고 왔어. 정신이 정상이 아니요. 판단력이 이렇게 막 그런 걸 패닉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해자가 더욱 증가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1계층 직상 아니면 4계층 직상 이런 식으로 경보를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기타 직상 경보가 뭐냐. 대부분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동들이 쫙 있잖아. 지하 주차장 다 이게 공유 다 뚫려 있다고. 각 동에서 주차장에서 어느 동이든지 올라갈 수가 있어. 지상층으로. 그러니까 지하 2층, 지하 1층, 뭐 지하층은 전부 거의 지하 주차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연결이 돼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경보 방식이.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은 직상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기타의 지하층이라고 했잖아. 그럼 지하 전층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화재가 나면. 근데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기타 지하층이 지하 2층이 아니고 이렇게 지하 전층하고 직상층. 각 동의 1층은 다 경보가 나가야 돼. 지하 전층하고.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여기서는 3개 동인데 뭐 6개 동, 7개 동이나 마찬가지겠지. 각 동의 1층까지는 경보가 나가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은 다른 데서는 이제 1층에서 화재가 나면은 지하 전층이 다 경보가 나갔잖아. 근데 여기 다수동이 연결된 지하로 연결된 경우에는 그게 적용이 안 돼. 지하는 해당이 안 돼. 1층에서 화재가 발생되면은 해당 건물에 이건 독립된 건물이잖아. 여기는 이제 서로 이렇게 연결된 공유 면적이라고 공유 공간이라고 했지만은 여기 지상층부터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란 말이야. 그럴 경우에는 직상 1계층 하면 돼. 1층에서 화재가 나면 해당 동만 직상층 2층하고 화재가 발생되고 2층에서 화재가 나면 3층하고 직상 1계층 3층에서 화재가 나면 직상 1계층 4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경보가 각 동별로 나가는 거야. 1층부터는. 여기 지하층은 경보가 안 나간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 탈출할 수 있는 이쪽으로 올라가서 탈출할 수도 있고 화재가 안 난 쪽으로 탈출할 수도 있고 뭐 출입구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 1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리고 여기서 화재가 나면 연기는 위로 올라가지 불이 위로 올라가지 밑으로 내려오지 않잖아. 그러니까 구태여 여기는 경보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지하층은. 이해되시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 그럼 경보 방식이 어떻게 되나 한번 봐봅시다. 경보가 나가는 뭐 우선 경보나 일제 경보나 이런 거는 수신기나 방송이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어.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 그거 착각을 하게 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지. 내가 실제 있었던 얘기를 옛날에도 관련 강의하면서도 이렇게 하고 틈만 나면 하고 그랬는데 일제 경보 방식일 때는 수신기에서 비상방송만이 설치돼야 되는 대상 건축물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죠. 거기에 설치가 되면 일단 연동이 돼야 돼. 무조건. 왜냐면 일제 경보니까 접점 하나만 있으면 돼. 여기 접점을 2개 그려놨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그림을 보면은. 근데 이제 그리는 이유가 있지. 이게 화재 수신반에는 층별 그게 다 따로따로 돼 있단 말이야. 방송 접점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층에서 접점 쭉 여러 개 층수만큼 지구
층 지구수만큼 있겠지. 접점 개수가 5층 지하 1층에 5층 이런 접점이 6개가 있겠지. 층별로 하나씩 있겠지. 어느 층에도 이게 우하회로가 되는 거예요. 접점이 이렇게. 그런 접점들이 쭉 우하회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층수만큼. 2개만 이렇게 그리고 점선을 이렇게 표시해 있는데,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하나는 공통, 방송 공통, 하나는 방송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어느 층에서 붙건 뭐 1층에서 화재가 났던 2층에서 화재가 나서 붙을 거 아니야. 붙으면은 하나만 붙어도 여기로 신호가 가는 거예요. 기상방송 앰프로 접점 방식이에요. P형은. 그래서 요거를 붙여주면은 요거는 플러스, 이제 여기는 그리진 않았는데 방송 공통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24V예요. 공통을 해서 어느 접점이 붙어도 플러스가 평소에는 이쪽으로 못 가고 있다. 여기 플러스가 공급. 요게 릴레이의 전원을 공급하는 거예요. 릴레이. 이게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평소에 전압이 안 가지면 릴레이가 동작이 안 하고 있다가 여기서 수신기에서 접점이 아무거나 몇 층에서부터 이제 하나 딱 붙으면은 전류가 이렇게 딱 흐르겠지. 그러면 릴레이가 동작을 해요. 그럼 항상 방송은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 릴레이 접점이 딱 붙을 때까지 붙어버리면. 이게 동작을 해가지고 붙으면 그때 나가게끔 모든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방송이 나가게끔. 그리고 또 이 ATT를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3선식으로 나가잖아. 그러니까 적용되는 건 똑같아. 방송 내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공통 가야 되고요. 커먼. 그 다음에 일반 방송 하트. 그 다음에 기상방송 이머전시 EM. 이렇게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뭐 음악방송이나 공지방송 할 때는 하트하고 컴하고만 나간다고 그랬지. 근데 이게 릴레이 신호가 딱 들어오지 않을 때는 그렇게 나가지만은 릴레이 신호가 일단 화재 신호가 여기서 연동 신호가 딱 들어오게 되면은 하트도 나가고 이머전시 나가고 3선식, 기존 3선식 방식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공 3선식엔 다르지. 주공 3선식에서는 평상시에는 하트만 나가고 컴하고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컴하고 하트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또 화재 시에는 컴하고 EM하고 이렇게. 뭐냐 뭐 아니면 도요. 그렇게 했지. 둘 중에 하나만. 이거는 동시에 나가지만은 이런 차이가 있다고 그랬지. 그것도 다 설명했지. 요런 시스템, 요 릴레이의 신호에 의해서 접점에 의해서 다 이렇게 그런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자세히 알 필요 없고 요런 방식에 의해서 동작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얘기하는 거 들어오면 뭐 방송을 직접 이거를 통해서 접점을 통해서 방송을 내보내니, 근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취지에 어긋난다는 얘기지. 이거는 릴레이를 동작시키는 것 뿐이요. 방송은 요 릴레이의 접점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모든 게 그렇게 되는 거지 정확하게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 얘기는 이 접점을 통해서 방송이 나가는, 방송 신호가 이쪽을 통해서 나가는 건 아니야. 그 신호를 내보낼 수 있는 릴레이를 동작을 시켜서 그 접점에서 내보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려면 정확히 아시고. 자, 요게 이제 일제 경보 방식이고요. 자, 우선 경보 방식. 요거는 각 층마다 따로따로 보내줘야 되겠지, 신호를. 근데 우리 아까 뭐 1계층 직상, 4계층 직상 뭐 그런 거 얘기했잖아. 그럼 여기도 그럼 나가야 되겠네? 여기도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2층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2층 발화층 붙고 3층 직상층 이렇게 붙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지. 당연히 경보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수십 마리의 접점을 발화층하고 직상층 붙여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다 여기서 헷갈리면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은 여기를 해서 2층에서 화재층이야. 그러면 화재층 것만 붙여줘. 화재층 것만 붙여. 이게 분명히 화재층 것만 나간다는 걸 이걸 딱 머릿속에 딱 넣고 다니란 말이야. 수십만에서 화재층만 붙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화재층에서 붙여주면 여기서 방송에서 직상, 이
직상 1계층, 2층도 방송 나가게 이 2층 릴레이가 동작을 해가지고 매트릭스 회로라는 거 여러 번 내가 설명했죠. 어떤 뭘 동작하게 하는 회로, 그걸 구성되는 회로. 그럼 2층 신호가 들어오면 2층하고 3층하고 같이 방송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2계층 매트릭스 회로가. 이해되시죠? 그럼 1층 같은 거면 어떻게 해? 1층에서 화재 신호가 1층 화재 신호가 여기서 수신기에 보내주면은 여기서는 직상층 2층하고 1층하고 지하 전층이 되겠지. 이게 다 이렇게 여기서 매트릭스 회로가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성이 되는 거지. 여기서 다 이렇게 우선 정보를 전체를 내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화재층만 나간다. 요거를 딱 잊어버리지 말아요. 아시겠죠? 우선 경보에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결선하기 전에 이제 P형 수신만이 들어오면은 비상방송만이 우선 경보 대상이잖아. 그러면은 일단은 기능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여기 단자되는데 수신기. 여기 보면 직상발화라고 써있더라고. 방송 단자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있고. 나 이거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봤어. 이거 결선 이제 하기 전에 생각도 없이 봤는데 방송통 따로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 24V라고 그랬지. 방송반에 플러스 24V가 공통선으로 해가지고 각 층의 접점들이 이렇게 아까 회로 그린 대로 그렇게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화재층만 보내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 직상발화라고 써있더라고. 그래서 뭐 생각도 없이 이 방식이 여기 지구 방식이 지구경영 방식이 식상발화 방식이니까 당연히 비상방송 식상발화 방식이 친절하게 잘 써놨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확연하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또 내가 해왔고 그전에도 이거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잘못 만들고 싶으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실수도 있어. 뭐 물량이 많다 보면 막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게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대부분의 수십만 만드는 분들이 열심히 다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더라도 이렇게 빵꾸가 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나 만에 하나 생각해서 기능이 제대로 돼 있는가 기능 작동 시험을 해본다는 얘기 입고되자마자. 그래서 감지기 층마다 층의 감지기가 이제 발신기가 2개씩 있는 경우도 있고 3개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겠지. 근데 하여튼 한 개 층만 A열 B열, C열이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1층에. 그럼 쭉 다들이 쭉 올라가겠지. 그럼 수신반 내부에서 감지기 그 A1, A2, A3, A4 뭐 이런 식으로 층별로 한 번씩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고 지하 1층 넣었을 때 지하 1층 것만 나와야 돼. 접점이. 지하 1층 넣었을 때는 방송통하고 지하 1층하고 빽빽이 했을 때 울어야 되고 2개 여기 빽빽이 여기 하나 되고 여기 하나 돼가지고 응?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하 1층에 화재 신호를 감지기를 넣었을 때는 여기하고 공통 간에 빽빽이가 울어야 되고, 각 층마다 하나씩만 울어야 돼. 근데 한번 대봤어. 지하 1층하고 화재 넣어놓고 대보니까 지하 1층 나와. 근데 1층까지 나오더라고. 이거 잘못됐나? 몇 번 해봤어. 똑같아. 그럼 1층 해봤어. 그랬더니 요것도 나오더라고. 이것도 나오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아까 얘기했지. 1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방송반으로 층 화재만 보내준다 그랬잖아.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나면 1층 것만 접점 붙여주고 1층에서 화재는 1층 것만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1층 거 화재 나면 이거 밑에 지하층 이게 직상경보로 이걸 갖다가 이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층 신호에다가 방송관에서는 3개 층이 들어오면은 각각에 대한 이게 거기에 맞게끔 뭐 지하층 같으면 1층까지 1층 같으면 2층까지 2층 같으면은 3층까지 막 이런 식으로 내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에러가 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수신기에서 방송반으로 보낼 때는 층 화재만 보낸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오늘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응? 실제 이런 일을 겪고 내가 여러 번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경험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도 괜히 써놓은 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그냥 아유 여기에 직상 응? 바라니까 요것도 방송도 직상 바라 이렇게 써놨겠지. 그래서 아유 난감하더라고. 이게 수신기를 보낼 수도 없고 보내면 이거 한 일주일 넘게 걸리지.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걸 고치는 거야. 뭐 금방 고치겠지 뭐 거기서. 그것도 번거롭잖아. 포장해서 보내야 되고 또 거기서 또 뜯어가지고 수정해주고. 그래서 방송설비 그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지. 여기서 직상바라가 수신말해서 이게 잘못돼 왔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방송에서 그러면은 내보낼 때 여기서 이미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 들어온 것만 이렇게 여기서 자체적으로 방송만 해서 직상 정보를 구성하지 말고 들어온 대로만 내보내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다행히 프로그래밍으로 그렇게 설정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냥 다행이더라고. 다행히 그렇게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 거야. 이거 보내야 돼. 수신기 제작사로. 그러니까 이런 거 꼭 확인해야 돼요. 잘했겠거니 절대 믿지 말라는 얘기요. 그분들도 다 기술자고 엔지니어고 하지만은 원숭이도 남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난 그대로 했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말이요. 그런 걸 다 확인을 했어야지. 자기가 할 도리를 안 하고 나서 뭐 수신반에서 잘못 만들었어. 나는 책임이 없어. 이렇게 해가면은 무책임한 사람이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서는 수신반에서 무조건 층화자만 연동시킨다. 비상방송만. 방송반하고 한번 호박을 뜰 거 아니야. 선번호를 정해서 결선을 할 거 아니야. 마구제비 막 돈왕이나 물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응? 방송 연동. 우리가 있는 건 여기다 물리고 우리가 물리고. 근데 포박을 뜬 대로 양쪽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 앰프 있는 데하고 선번을 확인해가지고 포박을 똑같이 떴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물려주고 리스트를 남겨줘야 돼. 선번을. 1번이 공통이고 뭐 아니면 맨 마지막을 공통을 잡든가. 그건 알아서 작성을 할 때 그렇게 하고 그거를 리스트를 선번장을 작성을 해가지고 방송하는 사람한테 남겨주면은 알아서 그대로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잘 물렸는데 여기서 잘못 물리면 우리 책임이 아니야. 그때는. 아시겠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어차피 우리가 방송이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우리 연동선만 이렇게 줬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틀린 거는 방송만 해서 알아서 뭐 확인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반은 플러스 공통 24V라고 그랬죠. DC 플러스 24V 방송 공통. 근데 여기는 그럼 지구 경종 공통은 어디 있지? 갑자기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지구 경종은 그냥 마이너스 공통이요. 마이너스 공통. 우리 그 소방 공통 컨먼 있잖아. 단자대가 쭉 전원보드에 파워보드에 단자대가 쫙 있잖아. 뭐 발신기, 표시등 뭐 여기 이제 마이너스 공통 단자가 쭉 여러 개 있죠. 거기다 물리면 돼. 지구 경종. 공통이 쭉 각 지구 경종으로 다 가지. 마이너스 선이 다 가야지. 층은 같이 쓰는 거예요. 층마다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요 층선만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지하 1층부터 10층까지.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층별로 단독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화재 시에만 해당 층. 여기서는 이제 직상바라가 맞는 거지. 자체적으로. 여기는 비상방송은 층 신호만 나온다. 층에서만. 화재층에서만 연동신호가 나오고 이거는 직상바라로 해야지. 지하 1층 같으면 지하 1층하고 1층, 1층 같으면 지하 1층, 1층, 2층. 2층 같으면 2층하고 3층. 2층 이상부터는 발화층 플러스 직상층. 쭉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나와야 돼. 요것도 그렇게 나오나 확인해야 되고. 이해되시죠? 이거 할 때는 둘이서 해야지. 수십만 원 문장 열어놓고 한 사람은 뭐 A라인이 됐든 B라인이 됐든 C라인이 됐든 각 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층마다 지하층 감지기 입력하고 마이너스하고 콤먼 했을 때 이럴 때 축적 기능 죽여야 돼. 오동작 방지. 시간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비활성화 해놓고 비축적 상태로 해야 신호는 막바로 이렇게 연동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지하 1층 콤먼 했을 때 지하 1층하고 1층 경종 나오거나 경종 대봐. 그 다음에 1층 했을 때 지하 1층
1층, 2층 나오나, 2층 했을 때 2층부터는 2층, 3층 지구경종 나오나 대보고 이런 식으로 다 확인해야 된다. 아시겠죠? 방금 전에 설명한 거. 자동화재 탐지 설비하고 수신반하고 수신반에서 비상방송반으로 연동한다. 그럼 여기 내가 여기 해놨죠. 화재층 연동 접점만 붙는다. 그리고 비상방송 정지 스위치가 이렇게 있겠지. 공통 쪽에서 하나만 끌어주면 전체가 다 죽는 거잖아. 응? 연동 스위치, 정지, 연동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쪽을 한번 보자고. 지구경종은 패턴이 어떻게 되는 거야. 동시에 같이 봐야 되겠네. 이제 3층 발화층이 3층이면 비상방송만은 요것만 3층 것만 화재층만 붙는다고 그랬지. 비상방송만으로. 근데 지구경종 어떻게 돼? 여기가 발화층이잖아. 이 직상층인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붙는 거예요. 그럼 여기 4층하고 3층하고 경종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구경종은 자체적으로 직상발화 우선경보가 나가고 비상방송만으로 가는 거는 층화재 연동만 나간다. 잊어버리지 말아요. 자, 그럼 아령일 때 어떻게 하나 한번 봅시다. 옛날 초창기 때 나왔던 아령 수신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 그 한 수신기 안에 이런 RS485 그 방식이 있어가지고 원래 TX 뭐 RX 그런데 여기서 TX 마이너스 TX 플러스 이렇게 돼 있네. 서로 반대로 보내줘야 돼. 그건 뭐 알아서 하는 거고 여기서 물려놓으면 뭐 응? 방송에서 알아서 이렇게 단자에다 물리라고 하면 다 물리겠지 뭐. 그렇게 요런 단자가 나와 있으면서 또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를 지원했어서 접점 방식을. R형 수신기 안에 보면 여기 출력 보드가 있거든. 그래서 아우트 1부터 아우트 20까지 있잖아. 여기다가 이제 그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방송 연동 접점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요 아우트 단자들이 요 위에 보면 여기가 아우트 단자거든. 아우트 단자에서 요 보드 맨 위에 보면은 방송 공통이 여기 하나 있어. 여기 빨간 걸로 잘 안 보이는데 방송 공통이요. 요 밑에 게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 FR3 파란색을 공통을 잡았는데 여기는 방송 공통을 여기다 물린 거라고. 이게 이제 접점 방식 아까 얘기한 아우트보드. 요 방송 채널이 18개입니다. 요건 중간에 그 10C짜리 두 개인가? 아니다. 20C짜리인가? 10C를 두 개 해놨구나. 그래서 일단 여기다 한 10개짜리 10C짜리만 물려놓고 찍은 거예요. 다 물리고 찍어야 되는데. 그 사진이 어디 갔나 안 보이네. 그래서 요것만 했는데 18번까지 물려 있어요. 18번까지. 그러니까 공통까지 하면 19가닥이 물린 거지. 공통은 요 위에 물린다고 했지. 여기 방송 공통이라고 써 있어. 빨갛게 잘 보여 보여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RS485가 이거예요. 이거. 방송이라고 써 있지. 그 밑에 보면은 이게 RS485 단자라고. 그래서 지원할 때는 RS485를 지원할 때 RS485 하면 간편하고, 아니면 방송 앰프 자체가 RS485를 지원을 안 하는 구닥다리 방송의 시스템 같으면 이걸 해야 돼. 단자 접점 방식을. 이해되시죠? 요즘은 다 RS485요. R형 수신기는 웬만한 건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요즘은 요 R형 수신기에 보면은 이 RS485 꼽는 포트예요. 여기가 요 UTP로 해가지고 두 가닥 이 UTP가 아니라 뭐 하여튼 있어. 여기도 UTP로 돼 있는데 UTP가 이상하게 생긴 거더라고 보니까. 뭐 UTP인지 뭔지는 몰라도 비상방송반 포트는 파이어 RS485라고 있죠. RS485 아무튼 해가지고 여기가 관리동이 7층 지하 1층에 7층까지거든요. 이제 우선 경보 방식 직상 2계층 거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케이블이 10가닥짜리가 두 개인데 넘버1, 넘버2 10코어짜리가 두 가닥이었구나. 넘버1, 넘버2 하는 거 보니까 옛날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도 않고 이런 기록을 봐야 이제 그때서 기억이 나는. 9번, 10번까지는 하나는 10번은 예비선로로 하고, 여기가 그 안에 프로그래밍 된 거 보면은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니까 그
다 나옵니다. 기상방송 연동 뭐 이런 게 지 뭐라 그러는데 지 텍스트인가 뭐라 그러는데 이거 하도 오래돼가지고 2015년도인가 한 건데 그 1번서부터 01-18-001-01 01이 지하 1층, 그다음에 1층, 2층, 7층까지 8번이 있고 그 다음에 9번부터는 건물이 달라. 이거는 건물이 하나의 건물에 7층 지하 1층이 지상 7층이고 이거는 별개의 건물이에요. 각각. 그래가지고 냉각수 펌프동 뭐 RON CTVR동 뭐 DH 펌프동 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건물이 쭉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8번까지 있고 그게 8번까지 있잖아요. 여기가 여기 9번부터 건물별로 10, 1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8번까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이 이제 한 가닥 남는 거예요. 10과짜리 2개에도 공통선하고 18개 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19개 선. 20가닥 중에서 19개 사용하고 예비선로는 하나. 10번 한 가닥 남았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죠. 그래서 이제 개념을 잘 파악하셨죠? 그래서 뭐 시스템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어도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도 이해를 하셔야 그 시스템의 운영 같은 거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수고했습니다.